충청조리학교 급식소에서 계란말이를 잘못 먹고 835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계란말이의 불충분한 가열조리, 가열조리 후 식품 취급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품 중에 있는 세균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가열조리입니다. 가열조리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열조리는 식품에 열을 가해 익혀서 사람이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변화시켜줍니다. 가열조리 방법에는 끓이기, 데치기, 찌기, 볶기, 굽기, 튀기기 등이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일반적으로 15도 내지 45도에서 잘 증식합니다. 영양소, 물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 오염된 세균은 57도 이상에서 증식하지 못하고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죽게 됩니다. 따라서 가열조리는 식품 중 세균의 수치를 안전한 수준으로 낮춰주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가열조리는 가열조리 공정과 가열조리 후 처리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가열조리 공정은 제육볶음, 튀김류, 탕류와 같이 식품을 씻고 썰고 양념하여 조리한 후에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식하는 조리 공정입니다. 충분하게 가열 조리하면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습니다. 가열 후 후처리 공정은 가열 조리 후에 차게 식히거나 생마늘, 생파와 같은 생채소를 넣거나 조리원 손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과 같이 후처리 과정을 거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닭고기 샐러드, 잡채, 김밥이 조리 후 후처리 공정에 속합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 후 세균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공정별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알아봅시다. 가열조리 시 세균을 안전한 수준으로 사멸시키기 위해서 몇 도 이상으로 식품을 가열해야 할까요? 육류, 가금류, 달걀류, 생선류는 식품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합니다. 조개, 가리비와 같은 폐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합니다. 그럼 가열조리한 식품의 온도를 올바르게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열조리가 끝난 식품에 깨끗이 소독한 온도계 탐침을 식품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중앙에 꽂아 온도를 측정합니다. 식품 중심 온도가 일반 식품은 75도, 폐류는 85도 이상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조리할 때마다 3회 이상씩 식품 온도를 측정하고 식품 취급 및 조리 기록지에 식품 중심 온도 기준 충족 여부를 기록합니다. 만약 식품 온도가 63도로 측정되어 기준에 미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5도씨 이상이 되도록 계속 가열해 주세요. 두께가 얇은 전류는 3개를 쌓아 올려 정중앙 부분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튀김류는 가운데 1개, 가장자리에서 2개, 크기가 큰 것을 골라 중심 온도를 측정합니다. 오븐으로 조리하는 식품의 경우 상중 하단에서 크기가 큰 것을 골라 중심 온도를 측정합니다. 식품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탐침 온도계가 오염되면 세균을 옮길 수 있으므로 온도계 관리는 중요합니다. 자, 온도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식품의 온도를 측정할 때는 소독한 탐침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식품 온도를 측정한 후에는 탐침 온도계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세제로 닦은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소독제나 끓는 물에 소독합니다. 소독한 온도계는 깨끗한 밀폐된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온도계를 고온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온도계를 검교정해야 합니다. 온도계 검교정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얼음을 잘게 부수어 비거에 담고 2. 온도계를 꽂아 표시값이 기준값 0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3. 비거에 담긴 얼음물을 끓이고 4. 끓기 시작하면 30초간 온도를 측정하여
표시값이 기준값인 100도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맞지 않다면 온도계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온도계로 식품의 온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표시값에서 기준값을 뺀 값을 식품 측정 온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식품을 조리할 때 냉동식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실온 해동의 경우 내부는 언 상태이지만 표면은 녹은 상태가 되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므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동은 첫째, 5도 이하의 냉장고에서 진행합니다. 이때 해동하는 식품의 원료명과 해동 시작 시간이 기재된 해동 중 표식을 부착합니다. 둘째, 흐르는 물에 해동할 경우 21도 이하에서 해동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물이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포장 그대로 혹은 위생팩에 넣어 밀봉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며 해동합니다. 셋째,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할 경우 해동한 식품의 내부 온도가 균일하지 않고 온도가 상승한 부위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즉시 사용하며 재동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가열조리 후처리 공정을 거치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잡채, 닭고기 샐러드, 김밥, 나물류와 같이 가열조리 후 추가 작업을 거치는 단계에서 안전한 조리를 위해서는 생채소 과일류의 세척과 소독, 찬 음식에 섞는 조리식품을 빠르게 냉각,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봅시다. 조리한 식품에 생채소 및 과일을 섞는 경우 채소와 과일은 반드시 세척 후 소독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생채소 과일류는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여 사용합니다. 그럼 생채소, 과일을 올바르게 세척 후 소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단계로 싱크대를 충분히 세척, 소독한 후 2단계로 깨끗한 물 또는 제1종 야채용 세제를 이용하여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합니다. 3단계는 세척한 채소 및 과일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냅니다. 4단계로 식품 첨가물로 인정된 살균제에 침지하여 소독합니다. 4% 차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100ppm에서 5분간 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소독한 채소와 과일을 헹굽니다. 그러면 채소에 남아있는 살균 소독제가 제거되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ppm의 소독액을 만들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액은 4% 차염소산 나트륨이므로 물과 소독액의 비율을 400대 1로 합니다. 따라서 차염소산 나트륨 25ml를 넣고 물을 채워 1000ml로 만듭니다. 소독액이 100ppm 농도인지 테스트 페이퍼 또는 살균 농도계로 확인 후 사용합니다. 조리한 음식을 찬 식품과 섞는 경우 조리한 식품은 빠르게 냉각하여 섞습니다. 뜨거운 식품을 찬 샐러드류에 바로 섞거나 김이 나는 식품을 냉장고에 넣어 식히면 안 됩니다. 뜨거운 식품이 다른 식품의 온도를 높여 세균 증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열조리 음식의 올바른 냉각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음식을 팬에 담아 뚜껑을 덮은 후 냉각 전용 냉장고 또는 급속 냉각기에서 냉각합니다. 두 번째, 얼음이 담긴 용기 위에 3cm 깊이의 음식이 담긴 팬을 얹어 냉각합니다. 세 번째, 가열조리한 식품을 얕은 높이의 스테인리스 사각팬에 담아 열기를 빠르게 제거한 후에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조리식품과 접촉하는 용기, 기구, 칼, 도마는 반드시 세척 후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식품을 담은 용기, 사용하는 칼, 도마, 사람의 손의 위생 상태가 불량할 경우 이를 매개로 조리식품의 세균이 옮겨져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종사원은 색깔로 구분된 조리용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착용하고 조리 전용의 세척 소독한 칼, 도마를 사용하여 음식을 다룹니다. 조리 음식을 담는 용기와 다루는 기구 또한 세척 소독한 것을 사용합니다.
조리한 음식물은 소독된 팬에 담아 뚜껑을 덮어 보관합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실온에 방치할 경우 이물이 혼입되거나 세균 오염과 증식의 우려가 높으므로 뚜껑을 덮어 음식물을 보호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잘못된 취급 활동 2가지를 찾아보세요. 음식의 온도를 측정할 때는 소독한 온도계를 이용하여 식품 정중앙에 온도계를 꽂아 측정합니다. 온도계는 사용 후 바로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척한 후 알코올로 소독한 후에 온도계 보관 케이스, 밀봉된 것에 담아 보관합니다. 유치원 급식에서 충분한 가열조리, 올바른 해동, 가열조리 후 올바른 취급 습관은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조리한 한 끼의 식사, 어린이의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